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물골수원 우리 동네 라디오 서원 FM.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서원 FM. 잠깐만요. 다이얼을 잘 맞춰주세요. FM 96.3MHz.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여러분 서원 F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노마드 빨강머리 앤덕후 영앤입니다. 지난 26회차 방송에서는 서른 책방을 추억하면서 서른 책방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었지요. 서른 책방이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는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한동안 휴식기를 가진다고 하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6년 동안 동네 책방, 서른 책방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서장원 대표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시노마드 영앤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곁의 문화공간. 네, 오늘은 어디로 찾아가 볼까요? 네, 도시노마드와 함께하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자, 출발 함께 떠나보자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의 유일무이한 시집 전문 책방 시오를 소개합니다. 2023년 8월 15일에 오픈했다고 하니 벌써 8개월이나 지났네요. 수원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행궁동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나가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저는 자우림 김유나의 오랜 팬이기도 해서 지난 토요일에 김유나의 단독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봄날은 간다. 네, 2001년
동명의 영화 봄날은 간다의 엔딩 타이틀곡이었고 김유나의 솔로 데뷔곡이기도 하지요. 자우림의 김유나와 솔로 가수로서의 김유나를 구분짓게 하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번 김유나의 단독 무대에서 봄날은 간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랫말이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가는 노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하는 시 전문 독립책방 시요와 잘 어울립니다. 저는 지금 시 전문 책방 시요 찾아왔습니다. 삼천에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행궁동에 자리한 시 전문 책방 시요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수원 전통문화관 상안동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걸어서 3분 거리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바라보이는 건물의 3층에 시 전문 독립서점 시요가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작은 입간판이 놓여 있는데요. 음료, 책, 소품, 낭만, 시 전문 독립서점, 북카페. 네, 이렇게 시요를 소개하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계단을 조심조심 오르고 살며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일 저녁 시간대의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방문인데도 마치 여러 차례 다녀서 익숙한 장소인 듯 친근한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책방의 운영자이자 창작자이기도 한 김고요 시인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람.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밤. 또다시 눈 뜨면 닥치는 건 세상. 걱정에 눈을 뜨면 곤히 자고 있는 너. 아직 남은 아침까지 행복하기를. 가장 힘들지 않을 때까지 안아주길.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덮을 수는 없어요. 흘러가는 강물이 썩은 강을 치료하듯 그저 같이 흘러갈 뿐이죠. 네. 늘 그랬듯이 책방이 지닌 장수성은 특별한 매력을 뿜어내지요.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책방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자꾸만 책방을 찾아오게 되는가 봅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따뜻한 라떼를 마시면서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차담을 나누는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책방이 지닌 장소성, 그 특별한 매력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공간. 오늘은 시 전문 독립서점 시요에서 김고요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문화공간 동네 책방을 찾아서 오늘은 27회차 방송을 위해 여기는요, 여기 흥궁동인가요? 네. 상안동인가? 행정구역상은 다 동네 이름이 있는데 네. 그냥 이제 편의상 행궁동이라고 네, 이런 문화공간이나 카페 먹거리가 모여 있는 곳을 다 그냥 행궁동이라고 네. 제가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여기 길 건너에 전통문화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통문화관 앞에서 이제 조금 도보로 횡단보도 건너서 네. 그 골목 안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여기 2층이죠? 제가 3층인데 3층. 네, 3층. 2층 같은 맞 2층에는 또 다른 네. 공간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계단이 낮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시요? 저는 또 처음에 시요? 제가 그전 시와, 그게 아마,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름이었던가?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뭔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뒤섞여서 처음에 시요, 나중에 시와를 또 찾아본 거예요. 그래, 시요. 알고 봤더니 시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해서기도 좋고, 네, 그다음부터 이게 속 들어왔어요. 네, 시요. 어서 오시오. 네, 어서 오시오. 그러시오. 네. 그래서, 분명, 그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시요 책방 대표님은 분명, 이런 감각을 가진 걸 보니까 MZ세대다. 그런 짐작을 했는데,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죠. 네, 그런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네. 제가 그때 김고요 시인의 시집,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 시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집에 챙겨가서 읽어봤는데 각자 취향이 다 있겠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과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고, 물론 여기 김고요 필명이시죠? 네. 필명을 이렇게 네. 쓰고 계시고, 시인으로서 등단하시면서 또 이 시집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 전문 책방을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잘 이렇게 균형 잡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시 전문 책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35인데 30살 때 친구들이랑 책방 겸 카페 같은 걸 냈었어요. 잠깐.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냥 같이 잠깐 1년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각자 이제 길로 이제 가는데 계속 미련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약간 좀 잠도 많고,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꼭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열겠지 했는데 조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갑자기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시집이 엄청 많아요. 집에 많으니까 네. 그걸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시집 전문 책방을 내게 됐고, 그렇게 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여기 다 샘플이 다 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읽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것도 같이 읽으려면 어떤 앉아있을 공간이랑 마실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카페랑 책 서점이랑 합쳐진 형태의 시우를 네, 열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러 해 전에 네. 친구들과 네. 함께 네. 한 1년 정도의 경험이 있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때가 그럼 대략 언제쯤일까요? 30살 때니까 한 5, 6년 전. 5, 6년 네. 전에. 그럼 역시 수원했어요? 네, 지금, 네, 이게, 지금 다른 분이 아예 다른 데 알게 계셔가지고, 그게 제가 먼저 나오고, 네. 남은 친구들이 더 하다가 넘긴 거고, 저는 그 기획하고 처음부터 그 앞부분에 참여한다고 했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럼 그때의 경험이 네. 상당히 도움은 됐겠다, 그죠? 네, 그런 어떤 현실을 알 수 있는 게 도움이 됐어요. 약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패턴으로 하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 다음에 책방 위치 선정?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 책방을 이제 경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일단 임대료 문제도 제일 그 크죠. 만만찮고, 그죠? 네. 그게 엄청 제일 크겠죠.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기타 등등, 네. 이게 뭐 경비가 이렇게 네, 투자해야 될 그게 있고, 그다음 계속 유지하는데 또 유지비도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이 1년간의 경험이 많은 뭐랄까 바탕이 됐겠네요. 네. 지금.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느낀 게, 책만 순수하게 팔 수는 없고, 어떤 체험을 팔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게 동네 책방이나 이런 책방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좀 모임을 아직은 많이 못 하는데, 그거 할 때는 모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책 관련해서. 네. 프로그램 운영을 네. 많이 다양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도 거기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그게 네. 네. 그게 바로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 이제 계속 위해서 책방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이 동네 책방이 아까 그 중요한 말씀 네. 하셨어요.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어떤 그냥 단순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 찾아오게끔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하니까 이 동네 책방이 뭐랄까 정체성을 살려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저도 그래서 동네 책방은 역시 장소성이 핵심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하면은 여기 시오는 시 전문 책방이니까 굉장히 다른 책방과 동네 책방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사실은 좀 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읽는 인구 수가 정해져 있고 네. 사실 많지 않고 읽으시는 분들만 읽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사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시집을 읽는 사람들만을 거의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부정적인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 네, 왜냐면은 책을 파는 자체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또 시집만 파는 게 돼버리니까 범위가 더 좁아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책방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거고 그럴 바에는 내가 자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좀 많이 특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집 전문 책방이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3-4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수원에서는 지금 하나, 유일무이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된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너무 오시는 분들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시를 많이 이런 책방이 없었으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글 쓰시거나 예비 문화생이거나 관련 학과 학생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좀 더 시라는 장르가 사실 쉬운 장르는 아니잖아요. 일반 그럼요.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기. 네.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꼭 사지 않으셔도 차나 커피, 음료를 드시면서 네. 예, 약간 편안히 보시고, 또 네. 보시면 저희가 또 필사를 해서 오. 병원을 많이 붙여놨는데, 네. 그거를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를 잘 모르는데 그거 읽고 네. 너무 좋아서 이거 구매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시 영역을 사람들 독자를 모으는데 제가 일조를 조금은 하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강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 필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거 멋진데 싶었는 게, 왜냐하면 시라면은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접근하는 걸, 근데 필사를 하다 보면은 필사는 누구나 쉽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 하면서 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그때 요 공간이 몇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아늑했어요. 자리 잡고 이제 앉아서, 저는 그때 필사는 안 했지만 그냥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뭐 그림을 이제 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낙서하듯이 하고,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쵸, 좋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시를 위한 어떤 영감이 솟아날 수도 있고, 그러면 시 한 편을 쓸 수도 있겠고,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필사하는 게 취미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할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꽂히는 문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인상 깊은 문장들을 이제 던져 올리면 네. 시가 또 그런 문장들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는 거니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시인다운 표현을 좀 전에 하셨어요. 뭔가, 이 공간에서 내가 뭔가 끄적끄적 하다가도 뭔가 나도 모르게 좋은 어떤 영감을 받으면 뭔가 그렇게 길어 올린다, 근저 올린다, 뭐 이런. 잠시 그럼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도시노마드 영앤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곁의 문화공간. 네, 오늘은 어디로 찾아가 볼까요? 네, 도시노마드와 함께하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자, 출발, 함께 떠나보자고요. 청취자 여러분, 시 전문 독립서점 시요를 운영하시는 김고요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했다시피 우리 시요 책방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MZ 세대 또 창작자이시고 지금 현직 시인이시거든요.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제목으로서는 이 시가 대표작인가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 시를 여기 시집의 제목으로 정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읽어보시면은 제가 좀 외로움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외로움을 좀 제가 감정을 글로 옮긴 건데 대부분이 다 외로운 마음에서 쓴 내용이고, 근데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외로움이 있지만 다른 타인의 외로움을 사실 당연하게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외로운 거고, 그래서
그래서 표제자기자 시집 제목을 썼어요. 네.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네. 여기 여러 편의 시 중에 작가님이 특별히 또 추천하고 싶은 네. 좀 어폐가 있을까요? 네네네. 네. 되게 저는 여기 시 중에서 네. 잠시라도 내 앞에서 나는 다물어지고라는 시를 좋아해요. 애착이 있는데 그래요? 외로움을 말하지만 사실 위로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머지 시들도 그런 게 있지만 이건 특히나 타인을 위로하는 느낌으로 근데 사실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느낌으로 쓴 시죠. 네.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네. 일종의 네. 내가 나를 위로하는 쓰담쓰담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시군요. 네. 잠시라도 내 앞에서 나는 다물어지고. 네. 요거 부탁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네. 조금 길어가지고. 예, 예. 괜찮을까? 네. 잠시라도 네 앞에서 나는 다물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기저기 손자국을 남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서 손은 단 한 번도 다물어진 적이 없는 거겠지. 다른 짐승은 다른 이에게 치명을 남기고 끝내 새기거나 새겨줄 수 있는데 오직 손발톱을 깎는 짐승은 우리만이 유일하다고. 서로의 뺨을 함부로 만지기 위해서라는 건 이 얼마나 낭만적인 사실일까. 누구도 어루만질 수 없을 때 앞니로 손톱을 물어뜯자. 누구에게도 나를 버려둘 수 없을 때 초조함을 초단위로 세워가며 오직 턱을 개고 앉아 손톱을 삼켜. 언젠가 엄마가 그랬는데 손톱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더라. 사람이 된다는 건 달을 닮아가는 거야. 손톱에 10개의 달이 뜬다. 나는 반달 같은 눈으로 희어연 치아를 드러내고 달처럼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은 내 얼굴을 어루만져. 달 같은 얼굴아, 오늘도 차오르고 꺼져가길. 화려함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달 같은 얼굴아.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빛을 품고 있느라 수고했다고. 바지런히까 끈 네 두 손으로 나를 정성껏 쓰다듬어줘. 네. 정말 쓰담쓰담하는 네, 그런 느낌. 네, 위로받는 느낌. 네, 맞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썼는데 남들까지 위로하는 게 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래전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나 싶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쓰는 창작자로서 그런 필요 손화를 갖고 유지하면서 또 여기 시 전문 책방을 경영하시는 책방 대표로서 이걸 잘 균형을 잡으면서 이제 지켜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친구분들과 그 책방을 경험하는 경험을 좀 해보셨다 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어서 이번에 책방을 이제 지금 운영하신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다셨죠? 여름이 되면 1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우연히 지난번에 이제 방문하고 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네. 거기다가 여기 이를테면 행궁동에 나름 수원의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굉장히 가깝다면 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이미 알고 이렇게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알고
또 이제 잘 이용하시면서 이 책방이 갖고 있는 장소성이라는 게 참 큰 힘, 그런 힘이 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 머물면서 어떤 영감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고 응원하고 저도.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작 그 중요한 질문을 놓친 것 같은데요. 책방 이름이 네. 시요. 네. 네. 그렇게 이름 지은 뭔 사연이 있을까요? 그냥 한 번에 지었어요. 한 번에 떠올랐고, 네. 어. 왜냐면 시집을 팔 거니까, 아. 네, 시요라고. 아, 그 네, 시요. 네, 네. 시입니다. 이런 네. 아. 뜻이고, 기억하기 쉬우려면 짧을수록 좋겠다. 네. 했고, 또, 말이, 그냥 글자가 예쁜 것도 있어요. 글자도 예쁘죠. 그 아무래도 그 이미지와 를 네. 봤어요. 네. 네. 굉장히, 예, 네, 좀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글자 예쁜 글자. 또, 다정하잖아요, 네. 요치가.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우로 해야겠다 하고 바로 했어요. 네. 네.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시 전문 책방 시요이고요. 저는 김고요 시인이자 책방 운영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책방을 운영하자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잖아요. 임대료도 있고, 네. 또 이제 계속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네, 이런 걸 감안하자면은, 단순히 내가 좋아서 뭔가 시작했지만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는데 현실적 어려움, 네. 네,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책만 팔아서는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동네 책방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랄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동네 책방이 3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3년만 돼도 오래됐다고 얘기하시고 일단 책에 어쩔 수 없는 게 책에 하나를 팔았을 때 이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팔면 한 2,600원, 많으면 3,500원. 네. 그 정도여서 이윤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윤은 사실은 그게 많이 팔리면 그것도 적은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모르나 또 책을 또 많이 사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고 네. 책을 사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책 읽는 인구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책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공간을 나누고 싶고 제 책을 좋아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랑방, 뭐 독한 문화 공간처럼 이어지는데 현실적인 문제로서도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추구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그 책방을 추구하는 바를 잘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집 전문 서점이니까 시필사 모임이나 시읽기 모임, 시낭독,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는 이제 시 창작 수업인데 이제 외부 시인 분들과 작가님들과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네. 어때요? 그럼 지금 이제 시필사나 시읽기 모임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시 창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시인을, 작가를 섭외를 해서,
여기 연결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그쵸, 지금 그쵸. 기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 지금 최근에 이제 김승일 시인님과 네, 시창작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가지고 네. 이게 아무래도 이번 달에 조금 급하게 네,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시작 날짜가 지금 확정되었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5월달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다음에 다시 또 작가님께서 일정이 많으신 편이라서 다시 또 협의해서. 협의가 네. 되는 대로 네, 아마 네, 그러면은 하고, 네. 한 6월 달쯤 네, 그 네, 이후에. 같이 얘기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 공간에서 지난번에 저기 이제 여러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네. 저쪽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서 제가 조금 머물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 뭔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네. 젖어들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또 오고 싶다. 네, 계속 오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사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집에서도 이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모이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마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이 지닌 어떤 장소성인데 그 공간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그게 좀 절실히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동네 책방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미술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마다의 취향에 따라서 찾아가는 장소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오가 모든 분한테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계속 더 나날이 더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 전문 독립서점 시오를 찾아서 책방 운영자 김고요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는 공간이 어느 곳이든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안에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시 전문 독립서점 시오의 다음 이야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도시노마드 빨강머리엔 덕후 영앤이었습니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들으며 오늘의 방송 마칩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시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